상승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2024년. 하지만 시작부터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들로 큰 부침을 겪어야 했습니다. 2월 다행히 시장은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미 하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 명절이라는 짧은 휴식기에 돌입한 만큼 이번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올해 투자 전략을 다시 재정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국내 최고의 주식 고수죠. 김영구, 이동우, 허애남, 김태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올해 증시 추이와 분석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작년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초 상승 바통을 이어받진 못했는데요. 지난 1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우려는 물론 수급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탓에 낙폭을 키우면서 한 달간 코스피는 6%가량 하락했고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 9%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재돌파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설 이후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명절 연휴를 끝내고 코스피는 한동안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경향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20년간 설 연휴 이후 코스피 흐름을 살펴본 결과 총 20번 중 13번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코스닥 역시 12번가량 오르면서 대체로 상승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설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곧이어서 5스타와 함께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쉽지 않은 1월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많이 어려운 장세를 접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모두들 힘들었고 전문가들 모두 힘들었을 겁니다. 네. 다행히 2월에는 좀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밸류업 종목들과 우량주들에 대한 강세 현상 이런 것들도 다소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들의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설 연휴 이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또 오늘 같은 날 특히 보면은 낙폭과대된 에코프로 같은 경우들 또 2차 전지들로 불씨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 좀 기운을 좀 낼 수 있는 감지 변화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설 연휴 이후 시장 향방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증시에 대한 궁금증 여기 계신 네 분이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주식시장과 관련된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박스권 탈출, 지정학적 리스크, 선거의 해, 반도체 업턴, 저PBR 열풍, 2차 전지 성장통, 자동차 질주, 파월 찬물, AI 시대 서막, 다양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영구 대표님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모든 개인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탈출. 제발 박스피 좀 탈출하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 지지부진 답답한 박스권 주식시장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해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많았는데 국내 증시 여전히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명절 전에는 수급 부진으로 하락하지만 이후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여기서 설 연휴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죠. 박스권, 상승장. 상승장이 세 분인데 지금 이동우 대표님만 박스권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길게 보면 어쨌든 네. 이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강세장을 조금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새로운 호재와 악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더 내릴 만한 이유 그리고 더 빨리 갈 만한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된다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그리고 정부의 기업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최근 1월 말에 보여준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역상승 관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허혜남 대표님은 이제 상승장을 전망 주셨는데 이제 설 연휴 이후 박스권 돌파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좀 시도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연초 국내 증시의 좀 그 지지부진한 흐름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 1월 초부터 다시 한번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 중심으로 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 더 큰 폭의 하락을 줬었던 역시 중국 경기 부진 이슈이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AI 훈풍으로 모든 악재, 뭐 금리든 모든 악재들을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도 코스피 2,500선 이하부터는 이제 과매도에 대한 동의는 하나씩 형성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3월 인하 기대감은 좀 후퇴했으나 이제 5월 기대감으로 하나씩 모멘텀을 확보해 나간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 주봉상 형성하고 있는 2,500선부터 2,650선의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은 사실 그동안 박스권 흐름 전망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승 의견을 주셨네요. 네,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차트, 주봉 차트를 보면요. 주봉 고돌이 돌파 자리에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박스피의 상승 돌파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조건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 정부 정책의 밸류업 프로그램 있죠. 이게 시작을 의미하는 단초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저평가된 측면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인 제조업체들 쪽에서도 우리 자사주 소각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백화점, 우리금융지주, HD 현대건설기계 등 많은 기업들이 우리 자사주 소각할게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그 얘기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사실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준다면 이것이 주봉 고돌이의 고점 돌파의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고점 돌파가 된다면 우리 지수도 저평가 해소가 되면 3,000포인트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즉 이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확실히 달라지는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시장에 주도할 종목들의 주도주들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2차 전지든 그것이 반도체든 그다음에 저 PBR 저 PBR 지주사든 이런 종목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색깔을 좀 다르게 보고 우리 시장도 저평가 해소가 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 시장 흐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이번에는 허인남 대표님이 하나 선정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업턴을 선택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톤. 사실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폭등하는 등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죠.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네, 그 연말 랠리를 좀 잘 주도를 했다가 좀 1월부터 좀 주춤하는 분위기이지만 올해 반도체의 주도력을 좀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주요 빅테크의 이제 AI 사업 본격화에 따른 이제 모멘텀은 계속 이제 확대 중입니다. 엔비디아, AMD 등 최고치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 또 숫자를 살펴봐도 이제 올해 HBM 수요가 5억 2천 기가바이트로 이제 그 작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이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주요 국가의 이제 정책도 하나씩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약 662조에 가까운 이제 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이제 두고 있습니다. 1월 반도체 섹터의 이제 조정은 섹터 자체의 어떤 그 모멘텀 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추세 이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특히 코스닥이 800선을 이탈하면서 한번 그 연말 랠리의 돌파 시작점까지 이제 조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수급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AI 시대의 서막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지만 반도체는 AI 시대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았죠. 작년부터 HBM, 온디바이스 AI, CXL 등 다양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반도체 섹터 가운데 특히 어디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반도체 투자 포인트 하나씩 선택해 볼까요? HBM 주도주, HBM 주도주. 지금 의견이 반반 나뉘었는데 이동우,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HBM을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이유는 가장 빠르게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 이후 1월 조정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되면서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2월 들어서 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보통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테마에 편성한 종목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조금 감안해서 이 종목이 적정한 주가 위치인가 그리고 이 종목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지
이런 점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HBM 관련주 중에서 특히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뭐 대표적인 수혜주이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PSK 홀딩스, 그리고 HPSP 등인데요. 뭐 당장 엔비디아발 HBM 매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최소 3년 이상은 이제 수주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재차 HBM 반도체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대본을 적어드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목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주 종목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대표적인 세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지금 돌파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에 힘입어서 빠르면 이번 실적, 늦어져도 1분기에는 이 세 종목들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실적 최고치가 또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영구 화남 대표님은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보니까 주도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역시 이제 그 11월, 12월에 반도체 섹터의 1차 파동 때 이제 HBM,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 관련주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이제 1월 이제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한번 추세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제 회복력의 속도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주도주가 가장 많은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큰 폭의 이제 회복력을 보일 텐데 역시 종목군으로 보시면 가온칩스 그리고 어부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PSK 홀딩스 등이 좀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다시 그 신고가 랠리로 가장 빠르게 돌아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800선 초반에서의 한번 다음 주에 어떤 지수 눌림목을 준다면 이런 주도주들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